네, 일단 키워드 첫 번째는요. 5월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지표 다 나왔어요. 지난주에 고용 나왔고 이번 주에 물가 지표, CPI, PPI 순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제 그저께였죠. CPI도 나왔고 오늘 예. PPI도 잘 나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또 전쟁이 남으로써 네. 경제 지표가 또 무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예.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네. 특히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핵심 PPI도 예상치보다 0.1% 낮아진 수치로 이제 완화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CPI, PPI 연준에서 네, 또 금리 인하가 9월에 또 이렇게 점쳐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너무 불쌍해요. 기업들이. 기업들이요? 왜요? 이번 PPI는 기업들이 관세를 맞지. 흡수한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니 왜 관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물가가 안 오를까? 예. 그거에 대해서 딱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월마트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예, 보니까 그거 보고 대부분 다 몸을 사리고 있는 거고 못하는 거죠. 절대 이 기업들은 곰을 찌르지 않습니다. 기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 보기 때문에 예. 지금도 보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아주 비굴할 정도까지 이걸 안고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군요. 조금 뭐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내배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물가 내려오는 거니까 예. 좋아 보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하반기가 터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도저히 못 끌어안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촉발시킨 요인이 유가가 만약에 물가 건드려 버리면 네. 그땐 터지겠죠. 같이 터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저 오늘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아까 유가 보니까는 약간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걱정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유가가 그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터지면 꼭 그게 이제 트리거 도화선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물가 내려오고 다 좋게 좋게 가고 있고 트럼프가 막 연준 압박하는데 뭐 진짜 트럼프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유가 때문에 그럼 또 연준이 맞았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네. 들기도 하고요. 그 네. 참고로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얘기인데 그 트럼프의 소셜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네네네. 트루 소셜 자체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올라오는 글이 없어요. 없고 최근 마지막 글이 그 개빈 뉴섬 네. 그 주지사 네. 하고 다투는 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아마 멘트가 나와주면 네.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네요. 고민하고 있다고. 뭐라고 싶은데. 쓸지. 왜냐면 일단은 한 말 쓰는 게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 올라오겠지만 조만간. 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을 또 원한다라는 노린다는 소문이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까지? 어쩌면 네, 이번 전쟁으로 그러네요. 인해서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제압하는 쪽으로. 그럼요. 네. 그러네요.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런 야심은 또 옛날부터 나왔었습니다. 원래 그랬죠. 그것 때문에 러우 전쟁도 하루 만에 끝내겠다 했는데 네. 하루가 뭡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고 6개월이 있죠. 지났죠. 네, 6개월 지났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네. 갑자기 그 김정은과의 어떤 뭐 서신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예, 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던데 어제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오랜만에 또 경협주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 연준 압박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연준 압박 이제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연구원님? 네. 네. 어쨌든 사실 이 직전에 지금 PPI까지 잘 나오면서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에서 30%까지 내렸죠. 낮추기까지 낮췄죠.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전쟁이 남으로써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네,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제이포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했던 경고가 조금 만든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맞고 와, 있죠, 또 지금. 그게 맞았네요. 하여간 이분이 정말 기후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으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그만큼 어렵게 내렸던 물가 다시 올라올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진짜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짠 나와갖고 트럼프가 뭔가 전쟁을 종식시킬 만한 예. 내용이 나와주면 다시 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안정이 될 않겠습니까? 수도 있죠. 안정될 수 있기 유가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네요. 채팅창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그 LA 이슈 때문에 네. 노벨상은 뭐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맞긴 하네요. 만약에 그걸 트럼프가 알면
아, 뭐 어차피 못 받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만약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면 이제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돈, 권력, 입장에서는. 명예 뭐 다 얻는 거죠. 얻는 거죠. 예. 본인의 목표일 텐데 일단 올해만큼은 조금 쉽지 않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멘트 중에는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예.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는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0pp 내리면 아, 네. 이게 6천억 달러 버는 네, 건데.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네. 파월이 그렇게 압력 받는다고 금리 내리겠습니까? 글쎄요. 네, 파월이 지금 다음 주에 어쨌든 또 다음 주에 금리 FOMC 결정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얘기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꼬이는 상황이 돼서 과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트루스 소셜에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저희가 좀 힌트로 또 경제 지표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으로 연준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일단 경제 지표는 이렇게 나왔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까지 통과를 했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스테이블코인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네. 네, 이틀 전에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틀 전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네, 이 법안은 서클 USDC, 테더 같은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트럼프 정부와 상관이 있죠. 긴밀한 그렇죠. 상관이 있죠. 네,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이번 우선순위에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또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또 이것이 또 미국 국채와 또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도 굉장히 크게 밀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성장시키려면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촉구를 또 했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미국도 여야라고 부르나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큰 이견의 여지가 없나 보네요. 이견의 여지가 없고 사실은 이게 그 스캇 베스트가 미는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한 자본금 자체가 국채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채이기 때문에 이걸 키워줘야지 국채를 많이 매입한다. 예. 매입하면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국채 가격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이미 아시고 아시겠죠? 아셔야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사서 모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떨어지는 거를 스캇 베스트가 원하는 게 아닌가 딱 나와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보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흥행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흥행이 있을까? 왜냐면 이게 너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매운맛인데 예.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순한 맛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른 약간 인기가 없을 걸로 한번 고민해 본다. 네, 저는. 우선 이 마지막 법안이 지금 현재 하원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서명만 있으면 이제 아, 그래요? 스테이블 최초의 규제법이 됩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2025년 5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은 2,47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54%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네요. 네, 아직까지 뭐 미국의 통화량에서 10% 미만이긴 하지만 그 네네.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지금 현재 실제 결제, 뭐 송금, 거래 등에서 실물 경제에서도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자, 마스터카드 뭐 등에서 또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열풍이에요. 미국.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25년 1분기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 카드 거래량을 넘었습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비자 카드는 물론 이제 소비한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된 네, 예, 지금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오, 저희 그래요? 우리나라 동대문에서도 중국과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뭐 네. 동대문이나 명동 같은 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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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그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망에 넣느냐 맞느냐인데 넣으면 좋은 건데 비자가 좋은 건데 그쵸. 지금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커지다 보니까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그러면 또 비자 마스터카드 또 경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안정성인데 그 법안에 보니까
과대 광고 금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서 막 번다, 네. 못하게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과대 광고를 막고 이게 정말 안전 자산의 어떤 지위를 만들어주면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국채 달러 하듯이 할까? 예. 너무 편한, 너무 안전한데 예. 약간의 좀 투기성이 있어야 되는 투기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니어 액트 법안 내용을 보면 네, 연방 정부 관리하에 일부 비금융 기업에서도 자체 코인을 발행이 가능하도록도 그 법안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관리를 하겠지만 또 어떤 기업이든 그 수준만 된다면 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또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이상한 개념이기는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코인 가상화폐라는 게 그 각 나라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자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막상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달러랑 패깅을 시켜서 이제 국채를 꼭 갖고 있어야만 보증금으로 준비를 해야만 이게 융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사장님 말씀이 그건 거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지만 과연 진짜 전 세계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달릴 수 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베센트 장관이랑 묘수를 선택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또 그게 영향력이 의외로 시장에서는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국채를 사는 것 때문에 네. 장려할 것 같아요. 네, 장려할 그렇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기는 밀겠죠, 계속. 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쪽쪽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밀 것 같고 당연히 많이 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해 보이는데 네. 스카 베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2조 달러까지 살까는 잘 모르겠다 말씀드리죠. 네, 네. 지금 글로벌 기업 뭐 비자, 마스터카드, 소니와 또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 뭐 메타, JD.com 예, 이런 곳에서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니까 각 기업에서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지금은 뭐 테더 그리고 서클 테더, 예,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가장 1, 2등을 다투고 있지만 또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해방의 날 2.0 90일 유예 만료 임박. 아, 또 어느새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제2의 해방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해방의 날. 이게 원래 좋은 의미인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네, 기분이. 네, 지금 뭐 7월 9일로 지금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지금 점쳐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또 예측하는 거 쉽지 않지만 또 예.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첫 번째는 추가 기한 연장입니다. 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가 지금 재차 연장될 가능성인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모두 기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만약에 우리랑 잘 협의를 한다면 그쵸. 18개국 주요 무역 파트너에서는 선의 협상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부분적 합의? 세부가 강행?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부분적 합의는 뭐 영국과 같은 관계인데요. 예. 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뭐 지금의 뭐 기본의 관세 10%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세 개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베센트는 네. 선의가 있으면 좀 밀어주고 네. 트럼프는 안 되고 네. 약간의 그 트럼프는 네, 같이 또 합의를 했다가 또 어저께는 그러니까 또 또안 했- 굉장히 뭐. 강경하게 또 돌아섰더라고요. 아, 난 자꾸 이렇게 발이 바뀌어갖고 맞아요. 잘 모르겠고 네. 한 가지만 여러분들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 화면 보시면요, 예. 트럼프 생일이 내일이네요. 아, 그래요? 여기 화면 잡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야 되나요? 6월 14일 날 여기인데 사실은 뭐 생일 앞두고 오늘 뭐 좀 뭐 전쟁이 나버려서 생일 뭐 축하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거를 원래 이제 시진핑가 생일 때 뭐 하려고 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 원래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생일이 하루 차이라면서요? 그래서 일단 같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이거를 판을 어그릴 만한 그러네요. 일이 있을까 좀 말씀드리는 거죠. 아.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더 말씀을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선의로 추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국가는 한 18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국가겠죠. 우리나라도 한국도 포함되고 포함돼 있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인데요. 130개국 국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네요. 네. 130개랑 합의안 만들려면 지금 한 2달
달 동안 영국이랑 하나 만들었는데 130개면은 260개월이 걸리겠네요. 뭐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연장하거나 뭐 계속 부분적 그래서 아마 합의하거나. 리마인드 레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받은 다음에 각국이 좀 성의를 보이면 아까 18개국이요? 더 네. 증가하겠죠. 늘어나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네. 관세 부과를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것도 있었죠. 예, 기분 상해죄로 우리가 또 관세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참 참고할 그 시나리오가 많네요. 그래도 설마 트럼프도 사람인데 이러다가 말겠지. 타코잖아요, 타코. 타코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는요. 보잉이 또 돌발 악재를 맞이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죠. 네, 이것도 어제 장 시작 직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맞아요. 어제 보잉 최신기 드림라이너가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뭐 추락 사고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뭐 기계적 결함이나 아니면 조종사의 오류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에서는 뭐 제조 결함보다는 조종실 내 인간 오류로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하지만 또 보잉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문제나 품질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부실 관리에 대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787기잖아요. 네. 787기는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거 기체 결함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근데 787 말고 보잉을 얘기하면 보잉은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787도 결함이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번에 나온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주가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예. 나름 보잉이 이번 그 관세 협상 상당히 수혜주였거든요. 그렇죠. 수혜주였고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한번 이런 사고 나면 주가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쓴 것만큼 한 번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아마 뒤에 또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라고 보는 건데 정말 아까운 게 조금만 더 갔으면 네. 추세가 바뀔 뻔했는데 다시 주저앉았다 지금 보잉 주가가. 그렇군요. 약간 그렇게 좀 보이죠 지금. 주가라는 게 참 그래요. 네,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사상 계속 가격을 최고가를 갈 네, 뻔했죠. 지금 상승을 네. 하고 있었긴 하고 그랬군요. 있는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사고로 지금 다시 한번 보잉의 또 신뢰도가 또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보잉 787이 지금 1,100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드림라이너가 매우 강력한 안전 기록을 또 보유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이 뭐 비행기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보잉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여러 공급망들이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의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체를 제작하고 있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참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 비행기 사고는 너무 무서워요. 한번 이렇게 사고가 크게 터지면 진짜 생존자가 거의 희박하니까요. 근데 또 한 명 생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한 분 정도. 예. 이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그러네.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를 판명을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나 내 진짜로. 보잉에 워낙 사고가 많았으니까 네. 내가 지금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 사고가 가장 적은 사고를 내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네. 교통 수단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사고가 한 번 나면 이렇게 예, 대형 사고가 크죠. 되다 예, 보니까 크죠. 예, 그런 데 좀 많은 걸립니다. 분들이 예. 좀 참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잉 어떻게 보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잘 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주주분 이런- 많으신데요. 지금 주주분 되게 많은데 맞아요. 사업팀이 많은데 이번에 너무 안타까웠어 진짜. 예, 잘 그러니까요. 나가다 걸려갖고. 또 돌발악재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급망에 관련된 주가도 흔들렸지만 어저께 RTX, 롤스로이스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 주가들이 모두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다 같이 단기적 충격을 받고 악영향을 있습니다. 받았군요. 네. 과연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의 이 전쟁 이슈는 또 어떻게 좋아할까 또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주가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저는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어도비. 실적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왜 그랬죠?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도 했고 전망도 꽤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닝콜에서도 CEO 발언도 좋았습니다. 예. 나중에 핵심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지금 어도비가 빅테크, AI 같은 뭐 챗GPT나 구글과 경쟁을 하면서 그걸 못 넘는다. 네, AI 관련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성이 커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챗GPT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기반에 우선 지금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독 기반이다 보니 잠식을 당할 거라고 네, 보는 거구나.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 어도비는 네. 약간의 그 시장에서 지금 약간 그 과도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지브리 네. 한 적 있으십니까? 지브리? 그쵸. 많죠. 요즘 유행이었잖아요. 챗GPT. 지브리 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어도비 걱정하시는데 지브리는 내가 혼자 보는 그림이고 네. 만약 어떤 기업이 영상 만든다 그러면 이미지 영상을 그냥 만들까요? 그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지금 파이어플라이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 걸리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려가 큰 거 나니까 우려가 뭐냐면 AI가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매출 줄 거라 보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바뀌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사는 게 맞다 어도비는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얘기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AI가 만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아마 그 그림들 막 못 쓸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기업들은 어도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오늘 주가 빨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어도비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 7% 하락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은 약간 단기적인 악재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부분도 맞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좋다고 다 가진 못하네요. 이렇게 시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예. 설득이 조금 어도비 입장에서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적 좋으면 빛이 나는 경우는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 어도비가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도 후보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또 맛있는 미국 주식 보러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